네, 최근에 신흥국 통화가 계속 그 통화 가치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소위 커런시 워가 터지고 있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키워 주실 수 있나요? 이 지금 그 끝에 맨 위에 있는 게 이 루블입니다. 루블화는 조금 안정되는 듯 하다가 특히 이제 올 들어 이제 급격하게 다시 약세로 들어서 지금 이 1년 전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80%나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0% 떨어진 브라질 헤알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50%대 이렇게 있고, 일본 엔화가 이 붉은 선입니다. 이쪽에 지금 있는 20% 정도. 그 다음에 원화도 최근 들어서는 꽤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 한 1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화에 대해서 거의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위 미달러화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도 다시 한번 보시죠. 파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화들이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약세로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돌고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이들 국가, 국민들의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모조리 이제 미국하고 같은 수준에 있다가 말하자면 이제 1년 전 단위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약세로 일제히 돌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세계 경제 전체의 흐름이라는 면에서는 기억을 해둘 만한 것 같습니다. 국제 뉴스 중심으로 몇 가지 뉴스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취임 7개월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현지 시간 20일 TV 성명을 통해 3차 구제금융 협상으로 인한 국론 분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치프라스 정권은 다음 달 20일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의존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은 고정 환율제를 포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변동 환율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탱게화 가치가 23%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256.98탱게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 통화 가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0.5% 하락하며 달러당 4.1링깃으로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달러당 13,831루피아로 밀리며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중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 링깃, 인도네시아 루피아 얘기가 97년도 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00원대 가까이 와 있는데요. 그 당시 900원 하던 원화가 결국에는 1800원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안정이 된 상태가 1200원인데 벌써 20년 가까이 전 환율이 우리가 경제가 어떻든 그래도 1%씩 전진하고 있는 이때 다시 1200원대로 돌아가면서도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러면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형편없다. 우리는 그동안 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도 기억을 우리가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네. 삼성전자와 애플이 연말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말에 스마트워치 신제품 기어 S2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말 처음으로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워치가 나온 뒤인 올해 2분기에는 애플의 점유율이 76%, 삼성 7.5%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신제품으로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 중인 개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의 이 시진핑 개혁자과 관련되어서 왕치산당 규율부장의 기고가 인민일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관영 매체의 관영 중앙TV 인터넷판에 시진핑 개혁 작업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는 기사 같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들려드리는데, 왕치산의 당기율부장의 기고문은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2017년까지 시진핑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7년 당대회까지 개혁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관영 매체에는 개혁 작업이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관영 중앙TV 인터넷판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는 국평이란 이름이 붙은 평론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사용해 개혁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큰 어려움에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밝혔습니다. 국평은 관영 매체가 중요한 국가나 당 문제에 대해 논평할 때 사용하는 필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평론에 대해 당국의 개혁이 다양한 계파의 반대에 부닥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중국은 원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인데 그동안에 소위 그 사인방들이죠. 신사인방이 모조리 체포가 되고, 일각의 주장은 2017년도 시진핑이 연임을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개혁 작업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는 이 뉴스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반부패 캠페인이 경제를 얼어붙게 하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나. 중국이 뭐 천하대란적 상황은 아니지만 권력 집단 내부에서 상당한 이 카운터 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징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가 47.1로 집계됐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48.2와 전월 수치 47.8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에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무인 비행기 드론이 하늘의 골칫덩이로 떠올랐습니다. 미 항공청은 미국에서 지난 16일 하루 동안에만 비행기와 드론 간 충돌 위험 사고가 12건이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돌 위험 사고는 8월 들어서만 70여 건이 발생했고 올해 모두 7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드론은 백악관에 침입하거나 군사기밀 항공장소를 날아다니기도 해 보안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드론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치프라스가 아까 총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참 저는 저런 엉터리 정치가들이, 엉터리 포퓰리스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선거 다시 하자 하면 또 국민들은 끌려가서 선거해 줘야 되고, 어떻든 선거판을 또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없이 또 가서 미운하고 오나 끌려가서 선거해야 되는 이런 현대 정치 제도야말로 저는 참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체주의적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기분이 나쁩니다. 저런 어린애들이 나와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판 벌려놓으면 또 이상한 애들이 또 정권을 못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가서 또 찍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광고 하나 보고 오늘의 환경 보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 쇼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